안녕. 오늘은 마지막 시험 보기 전 마지막 자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 시작! 학습지 17쪽에서 18쪽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너지 문제풀이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하지만 문제풀이를 듣기 전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된다? 그렇지.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수업을 들으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7문제밖에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자. 자, 그림은 질량 1kg의 물체를 용수철 저울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당겼더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2N이 되었대. 자, 그리고 나서 물체를 얼마로 끌어당겼대? 자, 이렇게 해서 잡아당겼더니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20cm가 끌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한 일의 양이 얼마인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지. 분명히 얘가 끌어당겼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1kg을 사용할 것이냐? 2N을 사용할 것이냐?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 그렇지. 2N을 사용해야 되겠지. 얘는 단지 방향을 바꾸어주는 도르래였을 뿐이야. 결국 이 물체를 끌어당긴 건 이 사람의 이 힘이었잖아. 이건 얘의 방향을 바꿔주기 위한 것 뿐이었지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2N의 힘으로 끌은 거랑 똑같은 것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때 한 일의 양은 힘 몇 뉴턴? 2N 곱하기 이동거리.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동거리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었지 미터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 20cm이니까 몇 미터? 0.2m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0.4줄이 돼야 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얼마? 0.4줄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1번은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보자. 바닥에 놓여있던 물질, 질량 1kg인 이 물체를 천천히 1m 들어 올렸대. 자,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단 위치 에너지의 기준면은 바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원래 바닥에 있었거든. 이 남자애가 물체에다가 일을 해줬지. 들어 올려줬거든. 그러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이 일을 해줬어. 해준 일만큼 얘가 얘한테 일을 해주면 반대로 얘는 그렇지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랬어. 얼만큼? 해준 일만큼. 일을 해주면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얘의 위치 에너지는 얘가 해준 일의 양만큼 구하면 됩니다. 얘는 얼마의 일만큼 해줬습니까? 그렇지.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대신 얼마? 높이를 구하자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 우리 구한 공식 있잖아.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뭐야? 9.8 mh라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뭘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1m. 그러니까 얼마? 9.8줄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넘어가도 되겠지? 넘어가겠습니다. 2번의 답은 9.8줄이었습니다. 3번. 이 문제는 있잖아. 그냥 너희한테 개념을 아는지만 물어보는 거야. 그림은 베란다에 놓여있던 질량 2kg의 물체를 옥상 위로 올렸습니다. 자, 처음에 이 물체는 어디에 있었어? 베란다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물체는 원래 여기에 있던 애였어. 여기에 있던 애를 여기에 올렸으니까 원래 있던 곳에서 위치 변화가, 높이 변화가 얼마가 생긴 거지? 3m가 생긴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만큼? 3m만큼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5m는 뭐예요? 그냥 함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체가 현재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가 또는 베란다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가 뭐 이런 거를 다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얘는 베란다에 있었어.
베란다에 있다가 옥상으로 갔거든. 그러면 높이 변화가 3m였거든. 그럼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얼마였느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변화를 써주면 되겠지. 그냥 그대로.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이 얼마짜리였어? 2kg짜리였고요. 곱하기 높이 변화 얼마였어? 베란다에 있다가 옥상으로 갔으니까 3m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럼 3, 2, 6. 선생님 이거 계산 안 해봤는데 얼마일까? 계산 한번 해봐. 알았지? 계산해가지고 선생님이 답은 너네가 한번 해봐. 알았지? 아무튼 해보십시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4번 문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위치 에너지는 기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어? 아니랬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랬어. 그래서 얘가 바닥을 기준으로 했냐 1층을 기준으로 했냐, 방금 앞 문제에서도 얘를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냐 옥상을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그랬어. 그러니 기억은 틀린 것이 될 겁니다. 니은. 물체에 힘을 주어서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지? 아래에 있던 애를 힘을 주어서 내가 위로 올렸어. 일을 해주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디귿. 같은 물체, 같은 높이야. 그렇더라도 지구와 달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달라진다. 왜 그럴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구할 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기억나지? 뭐? 9.8 mH. 자, 같은 질량 m, 같은 높이 h 똑같아. 그런데 이 앞에 있는 9.8이라는 것이 뭐였었지? 중력 가속도 상수였지.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중력 가속도 상수, 이게 지구 값이야. 지구에서 9.8이거든. 달에서는 기억나나? 중력 가속도 상수 값을 제일 처음 배울 때 거기 아래 나온 문제 중에 예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달에서는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라고 했었어. 6분의 1이야. 그럼 달에서는 9.8이 아니라 그렇지 9.8에 6분의 1 값이 돼야 돼. 이해됐나? 중력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달의 중력 가속도 상수는 요것의 6분의 1밖에 안 돼. 이해됐음? 그러니까 훨씬 더 줄어들겠지? m과 h, 질량과 높이가 같더라도 달에서는 훨씬 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다. 얼만큼? 6분의 1만큼 줄어든다. 그러니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될 것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18페이지. 자, 18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5번하고 17페이지에서 5번하고 6번은 이번 시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18페이지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7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30N입니다. 30N이고요. 이런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대. 책상의 높이가 얼마? 1m야. 이거에 대한 설명이 돼.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 1번. 책의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 달라진다. 맞지?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저 책의 위치 에너지는 책상 면을 기준면으로 하면 얼마일까? 책상 면을 기준면,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면 0줄이 되겠지. 책상 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책상 면을 기준으로 하면 0줄이 될 것이고, 만약에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1m 높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30N 곱하기 1m 높이에 있으니 30줄이 되겠지. 그러니 기준면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니은 바닥을 기준으로 한 책의 위치 에너지는 1줄이다? 아니었어. 아닙니다. 아까 얼마였어? 30줄이었어. 어떻게 구해? 위치 에너지는 선생님이 9.8mh라고 위치 에너지 구한다고 그랬잖아. 선생님 질량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질량이 안 나오면 저기서 30N이라고 아예 알려줬댔잖아. 30N이라고 알려준 것은 9.8m을 아예 알려줬다고 그런 거잖아. 알려줬다고 한 거랬지.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이라는 것 자체가 요 말 자체가 너희에게 중력을 알려준 건데 문제에서 이미 30N이라고 한 것은 너희한테 중력값을 아예 준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 굳이 질량이 필요가 없다고. 뉴턴 값으로 나오면 그냥 9.8m 하지 말고 바로 사용해도 된다.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바닥을 기준으로 한 책의 위치 에너지는 1줄이 아닌 30줄이라고 해야 됩니다. 3번 책상면을 기준으로 한 책의 위치 에너지는 0줄이다. 맞지? 4번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무게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를 곱한 값과 같다. 맞는 말이고요. 5번 책의 위치 에너지는 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가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크다. 그치?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생기는데 그냥 우리가 이미 구해놓고 봐봐봐.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30줄인데 어때? 책상면을 기준으로 하면 0줄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된다?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그림은 추가 낙하하면서 자, 요 추가 낙하하면서 나무도막을 때린대. 그러면 이 나무도막이 떨어지면서 밑으로 밀리겠지. 밀릴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얘가 추가 떨어지면 추는 지금 이만큼의 높이에 있으면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떨어지면서 얘와 부딪히면서 일을 하지. 이해됐어? 그 일이 무슨 일이야? 이 나무도막을 박는 일이야. 즉 우리가 앞에서 이론 수업을 할 때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치?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이라는 것은 어떻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말을 했었어. 그렇다면 있잖아. 아이고야 어쩌지? 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우리가 말을 했었거든. 그러면 9.8은 어차피 안 변한다고 했었어. 근데 문제에서 질량이 얼마인? 질량이 1kg인 추를 얼마의 높이에서 5cm에서 떨어뜨렸더니 나무도막이 몇 cm? 1cm 이동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의 힘은 뭐냐면 이 집게가 이 나무도막을 잡고 있는 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집게가 나무도막을 잡고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힘은 변하지 않겠지. 그 힘이거든 지금. 그 힘이야. 그런데 그러면 1kg에 5cm에서 떨어뜨리면 얘가 1cm 이동하는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얘를 3kg으로 늘렸대.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몇 배? 3배가 증가하겠지. 그리고 근데 높이도 10cm로 바꿨대. 질량이 3배, 높이는 2배. 즉 위치 에너지가 총 몇 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까? 몇 배? 3, 2, 6. 6배가 증가하게 돼. 얘가 6배가 증가를 하게 되면 나무도막하고 집게를 바꾸지 않은 이상 얘네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힘은 그대로 있어. 그렇다면 이 힘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럼 이 이동하는 거리가 변하게 될 것이거든. 위치 에너지가 6배가 변했어.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눌리는 이것도 눌리는 이렇게 박히는 깊이도 몇 배가 변하게 될까? 6배가 바뀌게 될 것이야. 6배야.
1cm에서 6배니까 몇 cm겠어? 6cm가 바뀌게 될 것이야. 이해됐어? 왜 선생님이 여기서 6배라는 것을 강조했냐면 만약 여기가 2cm였으면 6배니까 6이 12cm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6배인데 우연찮게 또 6cm야. 그래서 너희가 그냥 6배 6cm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6배니까 요곳의 6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늘어나면 6배. 위치 에너지가 몇 배 증가를 하게 되면 얘도 똑같이 그 배만큼 증가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18페이지에 9번은 6c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 자, 이 그림은요. 질량이 1kg이래. 자, 이게 1kg이랍니다. 자, 1kg의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았어. 자, A에서 B로 낙하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 선생님 우리 운동 에너지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는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냐면 얘를 잡고 있다가 놨지. 잡고 가만히 있었거든? 그럼 얘는 이 위치에 있을 때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얘는 이 위치에 있을 때 무슨 에너지만 있을까? 가만히 높이에만 있었으니까 그렇지. 얘는 이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만 있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얘는 저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만 있었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운동을 하게 되겠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 거야. 그래서 요 높이 오면 얘가 요만큼의 위치도 있으면서 위치 에너지도 있으면서 얘는 이 높이에서 운동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얘가 가만히 잡고 있었잖아. A 위치에서는 잡고만 있었잖아. 운동 에너지 있을까? 없어.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어. 얼마나 있었을까? 위치 에너지가 A 위치에서야 9.8 곱하기 1kg 곱하기 10m 즉 98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A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A 위치에서는 98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B에 오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가 B에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지? 9.8 곱하기 1kg 곱하기 2m 얼마가 될까? 9.8, 2, 8에 16, 2, 9, 18, 19 19.6? 19.6줄이 될 거야. 19.6줄이 될 거야. 그러면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96줄이었거든? 근데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19.6줄밖에 안 돼.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가 에너지하고 일 얘기를 할 때 있잖아. 에너지는 서로 내가 주면 제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사라지지 않거든, 얘네는. 그러면 얘가 제일 처음에 96줄을 가지고 있었다면 얘는 96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계속해서. 왜냐면 누군가한테 지금 아직 주지 않은 상태잖아. 얘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주지 않았지, 아직. 말뚝을 박았다거나 그랬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줬을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누군가랑 부딪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 아직 안 줬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96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치 에너지가 19.6밖에 없네? 나머지는? 그렇지.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 나머지를 모두 다 어디로? 운동 에너지로 바꾼 거야. 이해됐음? 얼마를? 96에서 19.6을 뺀 만큼. 계산은 너네가 해봐.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였어? 0이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B로 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점점 늘어난 거야. 대신 뭐가 줄어들었지?
그렇지. 위치 에너지는 줄어든 거야. 위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늘어나게 된 거지. 이게 나중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끝나고 나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둘이 교환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될 거거든. 거기 가서 또 더 정확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아무튼 여기까지 막 빨리 왔는데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만 남았네. 그치? 다음 주가 아니겠구나. 이번 주에 너네가 우리가 등교를 한 다음에 등교를 하고 와가지고는 수업을 들으면서는요, 선생님이 이거를 너희한테 수업 시간에 보여줄 거야. 보여주고, 미리 들은 사람들은 듣고, 그 다음에 안 들은 사람들은 교실에서 이 수업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다 들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자, 시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어. 오예, 끝났다. 안녕.